녹화 들어갔어요. 3초 있다가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김빈입니다. 많은 분들이 빈킴이라는 저의 이름으로 불러주시는데 제 본명은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깨우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너무 피곤해서 막 잠든 사람, 아니면 새근새근 자는 어린아기? 정답은 바로 잠든 척 하는 사람입니다. 재미없었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는 척 하는 사람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겁을 주거나, 아니면 너 반드시 일어나야 돼, 꼰대 같은 조언을 주거나, 아니면 너가 일어나면 정말 좋은 세상이 나올 거야 하는 이렇게 좀 입바른 말을 하면 일어날까요? 제 생각에 그 사람은요, 이미 상대방의 생각이나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무관심하거나 혹은 무기력한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 이 눈앞에서 뭔가 재미있는 일을 막 안겨주면, 그래서 그 사람 눈에 보이잖아요. 나한테 와닿고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내가 의미 있는 존재로 좀 부각이 되면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정말 배가 고파요. 근데 앞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난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그쵸? 결국 이렇게 변화는 자기 자신이 즐겁게 참여하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지점에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 이 현장도 참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장이 국회 방송은 물론 팩트TV나 아프리카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고요. 무엇보다도 아시죠? 마국텔, 마이국회 텔레비전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을 정도로요. 100만 명 이상이 포털을 검색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채팅하면서 막 재밌는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퍼나르고, 이 엄청난 에너지 정말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놀라고요. 국회의장도 막 놀라셨죠. 그리고 무서워할 정도로 국민들을 의식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주인공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이 열릴 때 사람들은 사실 일어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고 변화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셨을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 콘서트,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더 당당도 그 일환입니다. 저는 우리 당원들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 굉장히 재미있고 흥이 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현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기획했고, 비록 제가 사실 이렇게 큰 장정 사이즈 아닙니까? 근데 몸을 막 던져가지고 플래시몹을 하고 사람들이 따라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공감하는 순간들을 많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많이 감동했고, 이미 우리에겐 온라인 당원들 이렇게 10만 양병 그분들이 가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분들과 서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장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더당당 모바일 앱을 함께 기획했고요. 이 정책들의 청년들이 주인공으로 사실 주인공으로 좀 나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직접 통하고 중앙에 올라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참여와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보다는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가능성을 계속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40번 이상 이사를 다녔어요. 참 많이 다녔죠.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도 청년 때부터 사업을 하셨습니다. 40년이 넘게 하고 계신데 아직도 많이 힘드세요. 굉장히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사정은 그렇게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제일 속상했던 게 뭐냐면 정부의 정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겁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했을 때 저희는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거의 집안이 풍비박산 날 정도로 좀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저희 아버지는요, 그때 힘들었던 빚의 이자로 한 달에 1,000만 원이 가까운 넘는 돈을 매달 좀 갚으셔야 됩니다. 저 역시 사실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대기업에 입사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미래는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험한 꼴 많이 봤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사실 무언가 막 멋있고 쿨한 일이기보다는 거친 일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뭐 지금도 어린 청년 창업가였던 저에게 뭐 신뢰감이나 안정감이나 뭐 이런 것 희망을 주기보다는 믿을 건 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정부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맨날 싸우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심각하고 굉장히 차가운 공기, 이러한 것들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차갑고 한으로 서려있는 우리 현실을 뛰어넘어서 좀 즐겁고 유쾌하고 좀 통쾌한,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너 그래서 정치로 뭘 할래? 첫째로요, 저는 한을 넘어서 흥이 나는 청년 정치를 펼치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전망 때문에 뭐 3포, 5포, 7포 이렇게 체념과 절망만 있는데 뭐 게다가 헬조선, 이민 막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이 정책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에 서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요. 올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청년 일자리 예산. 이거를 증액시키고 국회에는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청년 의료비 인하해야 되고요. 중저소득층, 청년주거에는 전월세 산항제 적용을 도입하고 더불어 창업놀이터, 더불어 발전소 등 이렇게 듣기만 해도 좀 흥이 나는 창업 지원 사업 실질적으로 코칭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당원이 정말 신나고 흥이 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청년위원회 회의 최대한 참석할 겁니다. 그리고 지역 청년회는 물론이고요. 이 내용은 의정활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정책개발비, 이거를 청년정책 수립에 쓸 거고요. 청년이 지원하는 국비 예산이 있어요. 이것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중앙과 지방이 골고루 받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는데 흥나는 청년 정책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의견들을 소중히 받아서 소통하고 더욱더 나은 그리고 쓸모있는 청년 정책으로 만들겠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잠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자는 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는 지점은 결국에는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통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이것들이 시민들한테 보여지고 영향력을 크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굴러들어온 초석 김현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또 늘어졌어요.